자, 시작합시다. 얘들아, 시작합시다. 오늘 끝나고 나서 진도 끝나면은 질문 받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먼저 책 펴보시죠. 일단 보죠. 자, 895번입니다. 펴보시죠. 자, 895번을 보시게 되면이 이제 활용이에요. 실생활에 대한 활용입니다. 895번입니다. 펴보시고요. 자, 895번에 있는 이 활용 문제요. 얘는 어이쿠야. 여기 파트에는요. 식을 잘 작성만 하시기만 하면은 문제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얘 식을 못 적는 거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진심입니다. 진짜예요. 자,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6%에 대한 설탕물이 있어요. 그 다음 12%에 대한 설탕물이 있습니다. 얘네 두 개를 섞어서 8% 이상 10% 이하에 대한 설탕물 600g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섞어야 되는 6%에 대한 설탕물에 대한 범위를 구하세요. 자, 설탕물 문제 여러분들 잘 안 해보셨죠? 예. 농도 문제. 그죠? 농도 문제를 보여주려고 이걸 선정을 한 거고요. 뭐 학교에서도 딱히 중요성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근데 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결정나는지는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이 농도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용질이랑 용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단어를 아시나요? 아, 네. 자. 자.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물의 양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설탕을 넣고 있잖아요. 설탕이나 소금을 넣잖아요. 여기에 설탕의 양이라고 한번 해보죠. 지금 얘네들에 대한 비율이 나왔죠. 그죠? 이게 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농도예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 물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의 양에는 어떤 애가 포함이 되냐면요. 진짜 순수한 물과 설탕이 합쳐진 물의 양입니다. 즉 여기서는 그냥 설탕물의 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설탕물의 양. 그래서 얘는 순수한 물과 그 다음에 설탕의 무게,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진 거에 대한 설탕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쟤네 두 개에 대한 비율이 농도다 라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6%에 대한 설탕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설탕물의 양을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설탕물이 여기에 Xg이 들어가 있다. 자, 다음 12%를 합쳤을 때 설탕물의 양이 600g이 돼야 돼요. 그러면 12% 설탕물은 몇 g 있어야 될까요? X랑 쟤랑 합쳐서 600이 돼야 되니까 600 마이너스 Xg의 설탕물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두 개를 섞을 거예요. 두 개를 섞어서 이제 농도를 찾아낼 건데 그대로 비커를 이용을 해볼게요. 자, 두 개를 섞었어요. 그러면 설탕물이라고 하는 거는 총 600g이 있겠다. 근데 설탕의 양을 지금 모르지. 얘네들을 구해야 되는 게 농도 문제예요. 자, 6%의 농도를 가진 설탕물 Xg에는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6분의 100분의 6 곱하기 X입니다.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을 하게 되면은 이 설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식 자체가 농도는 설탕물 분의 설탕이죠. 그래서 이 설탕 같은 경우 농도 곱하기 설탕물로 설탕의 양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아, 안 됐는데.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을 하게 되면은 설탕 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식을 양변에 설탕물을 곱해봐요. 그럼 설탕물을 곱하기 농도가 설탕 나오죠? 그래서 설탕의 그람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얘랑 얘랑 곱해요. 그러면은 0.06x 뭐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적기 위해서. 그 다음 12%에 대해서는 0.12 곱하기 600 마이너스 x에 대한 설탕의 양이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100% 얘를 곱해서 이제 농도를 곱하겠죠. 100을 곱해서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를 8% 이상 10% 이하로 만들려고 하니까 얘가 8%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로 식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아니요. 안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해 안 된 친구? 말이야. 됐어? 자, 농도 문제는요. 핵심이 여기 있는 이 설탕물이라고 하는 거랑 설탕이 양이에요. 직접적인 양이에요. 쟤네 두 개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물의 양을 6% 농도에 있는 설탕물을 Xg이라고 잡았고요. 12%에 있는 애들이랑 섞었더니 600g이래. Xg은 6%에서 오내고 나머지가 12%에서 온 거니까 나머지 12%에 있는 물의 양을 600-X라고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두 개 합쳐서 600이지. 됐어? 그 다음은 농도를 구하려고 설탕의 양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설탕의 양은 어떻게 찾을 거냐? 농도라고 하는 거는 설탕물분의 설탕이거든? 그래서 얘를 찾는 게 여기 분자에 들어갈 애들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설탕물을 양변 곱해서 설탕은 농도 곱하기 설탕물이네. 그래서 농도에다가 설탕물의 양을 곱하게 되면 설탕의 양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막혔구나. 아, 너무 말이 빠르고요. 아니 피드백을 줘야 약하다. 당연히 설탕이 명치. 진짜 이거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이거 중학생 과학에 나오는 내용이라서요. 과학을 뭐 중학생들 과학을 그냥 저 문자 그대로를 보세요. 그러면은 설탕의 양이고요. 난 여기서 더 이상 뭐 자세하게 설명할 방법 없어요. 미안해요. 난 여기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설탕의 양은 농도 곱하기 설탕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온 설탕의 양은 0.06이죠. 그죠? 6%가 100분의 6이잖아요. 그거 곱하기 X. 아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아, 그러면 그거가 이해가 안 됐다고 해주지. 난 지금 여기서 박힌 줄 알았잖아. 거기는 이해됐죠. 이거 그냥 글자만 바꾼 건데. 자, 그래서 설탕의 양은요, 6%는 100분의 6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12%는 100분의 2 곱하기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네. 자, 그럼 100을 약분 먼저 시킬게요. 어차피 100을 곱하긴 할 거지만. 그럼 6을 곱합니다. 8, 6, 48이죠.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 있는 애들 싹 다 정리를 하면요. 120 곱하기 600 하게 되면 72입니다. 다음 0.12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래서 마이너스 0.06x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 6 곱하면서 60. 이 부등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71을 다 빼버릴게요. 71을 다 빼게 되면은 왼쪽 건 얼마죠? 마이너스 24?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0.06x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71을 빼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를 다 곱하고 여기 있는 0.06이라고 하는 게 100분의 6이잖아요. 이것도 고치면 너네들이 욕할 거니까 여기다 다시 적어줘.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역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00을 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는 x로 남아있을 거고요. 부등호 방향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다 바뀌면서요. 계산하게 되면 얘는 200.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400이 됩니다. 그래서 xg, 즉 6%에 대한 설탕물은 200g부터 해서 400g까지가 가능합니다. 로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농도 문제고요. 여기서의 핵심이 얘예요. 농도예요. 그래서 설탕물의 양과 설탕량 얘를 잘 구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농도 문제 잘 안 봤을 것 같아서 그냥 같이 풀어본 문제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은 898번 문제도 볼 거예요. 898번 문제입니다. 자, 898번 보면은 18cm인 끈의 양끝을 x만큼 잘랐대요. 그리고 나온 그 세 개의 변 가지고 삼각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먼저 18. x만큼 잘라냈고요. 그럼 가운데 있는 거 길이는 18-2x가 되겠네요. 그죠? 얘네들 세 개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거. 진짜 모르겠다. 중1 때 배우죠? 중1 2학기 때. 이거랑 더한 게 얘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8-2x가 가장 긴 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2x라고 하는 거, x랑 x랑 더하면 2잖아요. 2x잖아요. 이 2x라고 하는 것보다는 작아야 된다. 18-2x라고 하는 애가. 됐나요? 그래서 넘기고 정리하게 되면은 x라고 하는 애가 2분의 9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네요. 됐나요? 다음 얘네들 다 길이를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x라고 하는 애가 9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뭐야? 뭐래? 아니잖아. 가장 길 때로 보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이 세 개가 같아지는 경우, 얘네 세 개가 같아지는 경우 6, 6, 6. 그래서 x가 6보다 아니지, 뭐래? 나 꼬였어. 제가 6이 되려면 x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되나? 6이요. 6. 6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하는 애가 가장 길 때겠네요. 가장 길 때. 18-2x가 가장 길 때가 된다. 다음 두 번째. 얘네 세 개가 정삼각형이 된다고 한다면 x라고 하는 애가 6이 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6, 6, 6 되면서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x가 가장 긴 변이 되기 위해서 x라고 하는 애가 가장 긴 변이 돼요. 그러면은 x가 6보다는 커야 됩니다. 맞나요? 6보다 커야지 나머지 저기 18-2x가 6보다 작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x라고 하는 애가 6보다는 커야 된다. 근데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 저기 있는 18-2x가 가장 짧아지는 0이 되기 직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라서 x가 9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범위를 싹 다 합쳐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장 길 때, 정삼각형일 때, 얘일 때 다 합쳐주면 x라고 하는 애가 2분의 9보다는 커야 되고요. 6 여기서 합쳐지고요. 9보다 작다라는 걸로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2분의 9가 되는 거고요. b라고 하는 애가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ab라고 하는 거 계산하게 되면 81이라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 다음 유형이 되게 중요한데요. 899번은
과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학 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과부족. 하셨을 텐데. 그 교회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여러 명이서 앉는 거, 벤치 같은 거. 여기에 대충 다 앉힌대. 근데 다 앉히고 났더니 몇 개가 남는데 그럼 학생 수가 몇 명일까? 그게 과부족 문제입니다. 자, 그 판소노트는 지금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유형 위에다가 살짝 과부족에 대한 내용 조금만 추가하고 문제 2개 보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과부족 문제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있잖아. 먼저 첫 번째로 개수나 사람 수를 먼저 정확하게 딱 제시를 해줘. 개수나 사람 수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총 몇 명인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요. 이후에 조건에 맞게 범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사람 수랑 개수는 정확하게 제시가 된다는 거 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과부족 문제에서 얘를 안 찾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개수는 정확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 걔 가지고 범위를 찾아낸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892번 문제 같이 읽어가면서 문제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크를 상자에다가 넣으려고 해. 마스크를 상자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한 상자에 30개씩 넣으면 마스크가 20개가 남는데요. 30개씩 넣었어요. 상자에다가. 근데 마스크가 20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언제? 상자의 개수를 알 때. 맞나요? 자, 그래서 이 899번에서 먼저 첫 번째 상자 개수를 X라고 한다면은 마스크의 개수가 정해진다. 마스크는 30X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애로 마스크의 개수가 딱 정해진 겁니다. 얘는.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40개씩 마스크를 넣는 거예요. 한 상자에다가 마스크를 다 넣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상자에는 20개 이상 30개 미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자에 꽉 찬 상자는 몇 개가 되죠? 40개씩 이제 상자에다가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상자에 마스크가 20개 이상 30개 미만이 들어간대. 상자 개수 꽉 찬 거, 40개가 꽉 찬 상자는 그럼 몇 개가 있는 걸까? 이 문장으로 그게 찾아져야 되는 거거든. 자, 상자가 X개가 있어. 우리가 30개씩 다 넣었더니 20개가 남았다. 근데 이제 10개씩 넣는 거야. 10개씩 넣는 거야. 10개씩 넣는데 마지막 한 상자에 마스크가 20개 이상 30개 미만만 들어간대요. 아이씨, 뭐라. 아, 뭐라는 거야가 등장해 버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좀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뭐라는 거야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네.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죠. 그럼. 아, 근데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하지? 자, 얘들아, 봐봐. 자, 상자를 내가 다 그려볼게. 자, 여기에 30개씩 다 담은 거야. 30개씩 다 담았는데 남아있는 마스크가 여기에 쌓여있는 거야. 20개가. 이게 첫 번째 상황인 거는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다 X개라고 했을 때 마스크의 개수가 30
40개가 들어갔으니까 30 곱하기 x에다가 20개 더한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자, 이제 40개씩 담는 거야. 40개씩 담는데 40x 40. 자, 마지막에는 20개 이상 30개 미만이 들어간 거야. 그럼 꽉 찬 애들은 몇 개일까? 40x 플러스 29 상자 개수가 몇 개일까? 꽉 찬 상자가 상자 개수가 있잖아, 얘들아. 기존에 X개가 있었어. 자, 40개씩 다 채우기 시작했네. 근데 마지막 상자에는 20개에서 30개만 들어갔대. 네, 감사합니다. 꽉 찬 상자는 X-1개가 된다라는 거야. 뭐라는 거지? 꽉 찬 상자가 한 개 빼고 꽉 찼잖아. X-1개의 상자가 꽉 찼네. 그지? 아, 괜찮아요. 자, 마스크의 개수구나. 그래서 이 마스크의 개수라고 하는 애가, 자, 얘네들 상황이 20개 이상 30개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꽉 찬 애들은 40 곱하기 X-1개로 마스크가 들어갔겠죠. 그 다음 20개 이상이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가 20개 이상이니까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원래 있던 마스크 개수가요. 다음 일단 식은 적어놓고 할게요. 자, 설명 이따가 해줄게요. 모르겠다는 표정 일단 잠깐 해놓으시고. 30개 미만이잖아요. 그럼 꽉 찬 애들 40 곱하기 X-1에다가 플러스 30이라고 하는 거 미만이니까 마스크 개수는 20개 이상 30개 미만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꽉 찬 애들이 숫자고 얘네들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상자에 20개 이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30개 미만이 되는 거야. 뭐가? 마스크의 개수가. 얘네들이 마스크의 개수예요. 얘는 정확한 값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해 안 된다. 이따가 질문하시고. 정리합시다. 왼쪽에 있는 애 40x고요. 마이너스 곱해서 계산 마이너스 20. 30x 플러스 20. 얘네들 계산 40x 마이너스 10.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이 마스크 개수는요, 뒤에 나온 상황에 있어서 얘 이상, 얘 이하, 미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립 부등식이잖아요. 이만큼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요만큼이 두 번째겠죠. 첫 번째 계산, 두 번째 계산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얘 넘겨서 10x, 얘 넘겨서 40. 두 번째입니다. 얘 넘겨서 10x, 얘 넘어가면서 30. 얘네들이 지금 연립이 된 거죠. 10으로 약분시켜요. 그러면 얘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10으로 약분시킵니다. x가 3보다 크다. 됐나요? 그러면 x로 가능한 거는 얼마죠? 4개? 그렇죠. 상자 개수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자 개수는 4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스크 개수를 구하게 되면 여기다 4 대입하면서 140이다 라는 게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상자에다가 마스크를 30개씩 넣었더니 20개가 남았대요. 근데 상자 개수만 알면은 마스크 개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나중에 적어봐. 내가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이해부터 해. 내가 말 들어. 상자 개수 X가 있잖아요. 30개씩 다 넣었어요. 그럼 꽉 찬 애가 30 곱하기 X개의 마스크가 들어갔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20개가 남아있는 얘를 마스크의 개수로 정확하게 적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자 개수가 정해지면 마스크 개수가 정해진 거야. 됐니? 근데 그 뒤에 있는 조건 40개씩 넣었더니 마지막 상자에는 20개 이상 30개 미만이 들어간대. 넣다 보니까 얘 마지막에 까먹은 거야. 미안해. 내가 할게. 병신 같은 게 까먹었어. 얘 몇 개 넣었는지. 마지막 상자를 모르는 거야. 그럼 꽉 찬 애들은 몇 개야? 하나 뺀 X-1개는 꽉 찼어. 얘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40
곱하기 x-1개의 마스크인 거야. 근데 마지막에는 일단 20개보다 더 많이 넣었어. 20개 이상이 되니까 20보다는 크거나 같아. 뭐가? 마스크 개수가. 다음 30개 미만이래. 30보다는 작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상자 개수를 찾을 수 있고 얘를 대입을 해서 마스크 개수까지 찾아낸다라는 거야. 이게 과부족 문제야. 이해돼요? 마지막 조건에 뭐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범위가 이래 라고 주어지는 게 과부족 문제라는 거야. 됐어? 다음 미안해 열내서 나는 착한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거든. 실패. 자, 904번으로 갑시다. 904번 문제로 같이 갈게요. 자, 904번이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교회 의자에 앉히는 거요. 그 교회 의자 어떻게 생긴지는 알죠? 그게 옛날 학교 음악실이 그랬는데 의자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거든? 여기 위에 이렇게 있고 책상이 있고 그림을 못 그려. 씨. 그냥 의자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 다 붙어 있어. 그래서 안쪽부터 이렇게 한 명씩 채워 앉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교회 의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도 교회 안 다니거든요. 나는 무교거든요. 무신론자이기는 한데 어쨌든 교회 의자를 교회를 가봤어요. 가봤죠. 갔더니 나는 우리 한국 사람 특징 알잖아. 야, 지하철이야. 지하철 의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딱 붙어 있는 거. 지하철 의자, 지하철은 사봤잖아. 자, 지하철 의자가 있어요. 야, 사람이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어. 너네 어디 앉아야 돼? 여기지. 근데 교회 의자에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야, 안쪽에서부터 다 채워 앉아. 이런 거야.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지. 안쪽부터 다 채워 앉아야 되는 거야. 그 상황을 머릿속에다 기억하고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학생이 8명 남는데요. 자, 의자 개수 알아요? 몰라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았을 때는 8명이 남는데 의자 개수 알아? 몰라? 모르지. 네. 자, 그러면 의자 개수를 안다면은 학생의 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의자 개수를 우리가 X라고 둬보자고. 의자 개수를 X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학생 수는 민지야. 학생 수는 어떻게 적어낼 수가 있겠니? 5x 플러스 8. 5x 플러스 8인 거지. 잘했어. 그래서 학생 수가 딱 정확하게 정해진 겁니다. 의자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됐나요? 다음. 그 다음 상황에서요. 6명씩 앉으면은 의자가 6개가 남는데요. 6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6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야. 머릿속에서 상상해. 머릿속에서 상상해 봐봐. 6명씩 이제 앉혔더니 의자가 6개가 남았네. 야, 6명이 꽉 차있는 의자 개수가 그럼 몇 개일까? 6명이 앉아있는 의자의 개수, 다 차있는 의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 6x 마이너스 6. 자, X개에 대한 의자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랑 똑같아. 왜 이렇게 많아지? 6? 개 많네. 지금 여기에서 x 마이너스 1. 의자가 6개가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남아있어요. 그럼 얘는 아예 비어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는 몇 명 앉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여기에는 꽉 차 있겠네. 6개를 빼요. x 빼기 6. 하나 더 빼요.
x 빼기 7. 왜요? x 빼기 7개의 의자에는 6명이 다 앉아있다라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의자에는 1명이 있거나 6명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1명부터 해서 6명까지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남는 것만 셌거든. 마지막에 몇 명 앉아있는지는 모르거든. 이해 안 돼요? 그럼 X가 이유가 아니에요? 6개 뺐죠? 잠깐만, 아니, 근데 맞잖아. x-7개 맞잖아. 왜요? 이 6개죠? 6개 아예 없죠? 얘한테 손을. 자, 봐봐. 아니, 천천히 가자, 천천히. 자, 의자가 6개 남았어요. 얘는 확실하게 빈 의자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는 몇 명이 앉아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6명이 앉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의자의 개수를 본다라는 거야. 6개를 뺐죠, X에서. 얘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하나를 뺐어요, 더. 그럼 X 마이너스 7개에 대한 의자에서는 6명이 전부 다 앉아있는 상황인 거잖아. 여기보다 윗줄에는 다 6명씩 앉아있는 상황이잖아.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1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6명이 앉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태준이도 됐니? 승현이는? 됐고요. 민지는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학생의 수는요, 앉아있는 수 곱하기 의자 개수를 해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1명부터 해서 6명까지가 다 앉아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학생의 수는 x-7개의 의자에 6명이 앉아있고 1명 이상 여기에 앉아있는 거부터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6명씩 x-7개의 의자에 다 앉아있는 애에서 마지막에 6명이 앉아있는 경우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야. 식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알겠니? 왜 가까운? 어? 1명 앉아야 되지. 근데 6명이 앉으면 꽉 차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x-6이 되겠죠. 마지막에는 몇 명 앉은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명부터 6명까지 그냥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꽉 차는 X가 이유가 아니에요? 네, 이거 정리하면 x-6이죠. 얘 6으로 묶어내볼까요? 그러면 x-7 플러스 1이니까 x-6이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왜 여기에 1명이 앉아도 되죠. 2명, 3명, 5명, 6명이 앉아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꽉 차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없잖아,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x-7개라고 하는 얘는 확실하게 아는 거지, 확실하게. 6명씩 채워 넣은 거거든. 얘네들까지는 6명이 있다, 앉아있다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데 마지막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를 범위로 남겨둔 거야. 여기에는 1명부터 해서 6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6개는 아예 비어있거든. 아예 빈 의자거든.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잡는 거야. 자, 이제 연립부등식이야.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얘가 6x 뭐야 이거 7, 6, 42에 마이너스 41. 그 다음에 얘는 6x 마이너스 36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네들 정리합니다. 5x 넘어가서 x요. 41 넘어옵니다. 49예요. 다음 여기서 5x가 넘어가면 x요. 36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44. 자, 그래서 x로 가능한 범위가 나온 겁니다. 의자가 44개부터 해서 49개까지가 있으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불가능한 게 50개는 불가능하다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과부족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해서 얘네들 개수를 잡아주는 겁니다. 빡세죠?
근데 원래 여기를 제일 어려워해요. 근데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1차 부등식 파트에서 나올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1차 부등식 단순 계산은 안 냅니다. 2차 부등식 단순 계산을 내지 1차 부등식 단순 계산은 안 내요. 그래서 1차 부등식에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이 과부족 문제예요. 활용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9랑 10이잖아요. 이 90이 1차 부등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음. 자, 개념만 적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문제 쭉 풀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판서노트 잠깐 준비해 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예요. 네 번째로는요,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에요.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다. 자,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인데 단순 계산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나와요. 앞에서의 1차 부등식 단순 계산은 안 나오고요. 나오더라도 이 절대값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예를 들어가기 전에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배웠었죠? 절대값은? 이렇게. 뭐 기호는 맞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배웠었죠, 우리가? 절대값은? 단순하게 그냥 양수다? 단순히 양수다? 그거보다는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요, 두 개의 거리예요. 두 점의 거리 차다. 그게 절대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호는 이거요. 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같은 거 할 때 이건 피하지 말고 보세요. 2차 함수를 할 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얘를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절대값 fx라고 하는 애는 아랫부분에 있는 음수가 되는 애들이 양수를 올렸죠. 그죠? 그 말 뜻이 얘가 음수가 된다라는 거는 거리 개념에서는 음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은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4만큼 떨어졌다고 해서 마이너스 4만큼 떨어졌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4다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값은 거리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냥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전략이 존재합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에서는요, 우리가 구간을 나누는 걸 굉장히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략이 구간 나누기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얘가 2차 부등식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 기억은 나실 겁니다, 아마. 아마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개념. 기본. 개념이 아니고 기본. 자, 기본부터 들어가자면은 진짜 단순한 거부터 볼 거예요. 절대값 x-p라고 하는 애가 어떤 숫자 a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물론 a는 양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x의 범위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 x-p라고 하는 거,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x-p라고 하는 애가 일단 당연히 a라고 하는 것보다는 작아야 될 거야.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리가 a다라는 것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a만큼 떨어진 애보다도 거리 차가 작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됐니? 자, 여기서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얘 작다라는 부등호 표시다, 그지? 맞아요? 자, 재원아, 네가 지금 초등학교 때 옷을 입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터지지 않아요? 야, 이거 다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구나. 터진다라고 하는구나. 굉장히 끼겠죠? 굉장히 끼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얘는 네이밍을요, 작으면 껴로 네이밍을 좀 해볼게요. 작으면은
어떤 두 개의 사이 값에 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x-p라고 하는 애가 어떤 두 개의 사이에 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네들 마무리 전부 다 p를 더해 주게 되면은 x라고 하는 애가 a 플러스 p보다는 작아야 되고 p 마이너스 a보다는 크다라는 걸로 정리가 된다. 이게 첫 번째 기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x-p라고 하는 애가 a보다 크대. 이거는 작작 큰큰. 저는 큰큰 작작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a라고 왜? 떨어진 거리가 a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해서 x-p라고 하는 애가 당연히 떨어진 a보다는 더 커야 돼. 더 멀리 가 있어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보다는 x-p가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p를 더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x라고 하는 애는 p 더하기 a보다는 커야 되고요. 다음 p-a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는 걸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의 네이밍은요. 크면은 큰큰 작작.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인 거고요. 얘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면 너네 자존심 상할까봐 안 들고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건데, 아니 뭐 모른다고 적어줘도 뭐 자존심이 상하는 건 아니지, 그지? 하나만 내가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 루트 a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니? 그치, 절대값 a지. 이거 혹시나 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 몰랐으면은 아는 척하고 그냥 쓱 적어놔. 열심히 적지 말고 모른 척하고 적으라고. 열심히 적으면 티나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또 있어. 두 번째는 구간 나누기예요. 자, 우리가 구간을 나눌 때는 어떻게 구간을 나눌 수가 있냐? 절대값 안의 식이 절대값 안의 식 자체가 0이 되게끔 되게 하는 x값이 경계입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이 되게끔 하는 그때 x값이 경계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경계값을 가지고 절대값의 개수 더하기 1, 절대값 개수 더하기 1, 걔가 구간의 수다. 얘가 구간의 수다라는 거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절대값 x-3이라고 하는 애가 2x 플러스 6보다 작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얘가 기준이 되게끔 하는 x값은 3입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이 되게끔 하는 애가 3이잖아요. 3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에다가 3 적어놓고 이렇게 선을 하나 그거나. 나중에 여러 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3보다 작을 때를 첫 번째 구간으로 잡고요. 두 번째는 x라고 하는 애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는 거예요. 참고로 등호는요, 둘 중 아무거나에다가 갖다 붙여도 상관없거든? 근데 나는 웬만해서는 클 때 등호를 붙여줘요. 클 때. 그게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대. 그럼 이 절대값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2x 플러스 6보다는 작다라고 계산이 될 거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가
2x 플러스 6보다 작다라는 걸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이 얘인 거잖아. 그지? 얘랑 이 답을 풀었을 때 두 개가 겹쳐지는 애가 진짜 해가 되는 거야. 왜?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에서만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 구간에서 얘를 풀었을 때 겹쳐지는 애들만 진짜 해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에서만 보는 거야. 얘 정리합니다. 넘기고 하면은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이 3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얘만 답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은 얘야. 얘 계산하게 되면은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돼. 됐어?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럼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얘가 진짜 답이 아니라 3이라고 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진짜 답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에서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랑 합쳐줄 수가 있겠네. 3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계속 쭉 연결이 되는 거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최종 답이 마이너스 1보다 x가 큽니다. 얘로 해가 딱 나오는 거라고요. 진짜 해끼리 합쳐준 것 뿐입니다. 됐나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쭉 오다가 3 직전까지 멈췄어. 근데 여기서 봤더니 3부터 해서 또 되네. 이 구간에서 또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쭉 다 되네. 3. 되네. 정리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합쳐준 거예요. 이해 안 됐니? 수직선에서 그려줄게요. 첫 번째 구간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3. 얘가 하나의 근이죠.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에서의 근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구간에서도요. 3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된다고요. 그러면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즉 얘네들끼리 연립된 거고 얘네들끼리 연립된 거야. 얘네 두 개가 연립된 게 아닌 거야. 알겠니? 그래서 구간을 따로따로 잡아서 하나로 합쳐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개념은 끝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905번 문제입니다. 자, 905번 문제, 912번 문제, 916번. 나 참고로 디플랜에 자주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 자주 보셨을 거예요. 마크 쌤 왔어. 어제 아니, 어쩌라고. 어쨌든 자, 905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나 마크 쌤이 안 가는데. 마크쌤 누구야? 조교쌤이 이렇게 중한데 조교쌤이 진짜 내신이 마크랑 개똑같이 생겼어. 진짜 착각하세요. 얘 때문에.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절대값이 있고요. 오른쪽에 어떤 숫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부등호 볼까요? 작아요. 작은 옷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껴요. 그냥 졸라 껴요. 그냥 졸라 낀 거예요. 자, 그래서 2x-3이라고 하는 애가요.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다음, 그 부호 반대 거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 다 3을 더해요. 그러면은 2x만 남겠죠. 여기다가 3 더하고요. 여기다가 3 더하고 여기다가 3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가 나오고요. 얘네 8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마무리 2로 약분시킵니다. x라고 하는 애가 4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그래서 얘가 최종 해가 되겠죠. a가 마이너스 1, b가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는 3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간단하죠? 다음 912번 문제입니다. 자, 912번 문제 보게 되면은 자, AB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대.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말이야, 얘가? 부호가 다르다. 얘네들 두 개가 부호가 다른 겁니다. 부호가 달라요. 다음, 지금 여기는 이 부등식, 여기는 이 해를 보시죠. 그러면
a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있어야 돼요. a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부동호 방향 봤더니 큰 작작으로 해가 적히겠다, 그지? 맞아요? 그러면 작은 거는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b라고 하는 애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자, 그래서 얘네들 하나씩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 전체에다가, 이 전체들에다가 빼기 1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ax만 남겠죠. a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b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보다 ax가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 a라고 하는 걸로 나눠볼까요? 여기 전체에다가 이제 a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a로 나누려고 봤더니 뭔가 문제가 있죠. 부호를 모르죠. 부호를 몰라서 얘네들이 큰 작작으로 부동호 방향을 바꿀지 말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근데 나눠보기 좀 많이 풀다 보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모양 똑같네, A 양수네 가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A라고 하는 애가 음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A로 나누면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1 마이너스로 묶어낸 겁니다. 얘가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다음 여기에서 A로 약분시키면서 X라고 하는 애가 A분의 B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맞나요? 됐어요? 자, A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B는 음수겠죠. 그죠? A가 음수니까 B가 양수겠죠? 그죠? 얘가 큰가요? 얘가 큰가요? 누가 더 클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얘가 더 크죠? A가 음수예요. B가 양수니까 얘가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큰 짝짝이 만족이 되네요. 얘가 작은 것보다 작고요. 얘가 큰 것보다 크네요. 됐나요? A가 음수니까 부호가 양수가 되고요. 얘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예요. 근데 얘는 일단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긴 하겠군요. 얘가 음수이고 어쨌든 양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음수가 되면서 작은 것보다 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상황. A라고 하는 애가 양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B라고 하는 애는 음수가 될 겁니다. 양수기 때문에 A로 먼저 다 나눠버려요. 그럼 X라고 하는 애는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애는 A분의 B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A가 양수일 때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 얘네들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클까요? 얘 양수죠. 그 다음에 얘가 양수죠. 그 다음 얘 음수죠. 얘도 양수죠. 물론 정확하게 따지려면 B도 한 번 더 나눠주긴 해야 됩니다. 1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또 나눠주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뭔가를 뺀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뭔가를 더한 겁니다. 얘가 더 크겠죠? 맞나요? 그래서 큰 거보다 작고 작은 거보다 크다. 얘는 사이에 끼겠죠. 지금 마이너스 1에서요. 얘가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뭔가를 더해줬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에서요. 뭔가를 빼줬어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아요. 사이에 껴있는 모습의 해가 나오는 겁니다. X라고 하는 애가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A분의 B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양에 있어서는 이 해 모양이랑 다르죠? 맞나요? 달라서 이 모양의 경우가 안 되네요. 안 돼버리네요. 나 이거 양수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안 돼버리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만족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3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얘네들에 대해서 A랑 B 정확한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는 냅둘게요. 자, 왼쪽에다가 적겠습니다. 얘부터 정리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A를 곱하면서 마이너스 3A는 B 플러스 1이에요. 다음 얘 같은 경우에 A 곱하면서 B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A다 라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두 개 빼버릴게요. 그럼 마이너스 2A는 2가 되면서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B는 2가 되겠네. 그래서 A랑 B 이 만족하고요. 이 조건 만족하고요. A랑 B 구했습니다. 지금 결국 구하고자 하는 애가 B 빼기 A예요. B에서 A를 빼게 되면 3이라고 하는 답으로 계산이 끝나겠네요. 그래서 범위를 나눠줘서 얘네들을 해 모양에 맞게끔 찾아주시는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풀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요. 다음입니다. 916번이에요. 자, 절대값이랑 1차식이 같이 나와 있을 때요. 얘네들에 대한 풀이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근데 이 해가 밑에 있는 A 해랑 동일하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A를 찾으래. 절대값 나왔네. 그러면은 얘 어떤 식이랑 비교를 할 때는 0이 되게끔 하는 x값으로 기준을 세워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애가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요, 제 음수지 x 플러스 4라고 하는 애가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면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보다 작다가 되는 거라고. 됐니? 정리합니다. 2x 넘어가요. x 마이너스 4 넘어와요. 마이너스 7. 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이 어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야. 작을 때 이 구간에서 만족하는 거 그냥 얘 끝이네. 얘 다 되네. 됐니? 두 번째 구간이야.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냥 클 때 등호 붙이는 거야.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가 되면서 x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나오고요. 오른쪽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이 있습니다. 자, 얘 넘어가서 3x고요. 4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3으로 약분할게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예요. 자, 어때요?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에서 얘 만족시키는 애가 있을까요? 만족되는 x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거는 얘밖에 없네. 됐어? 구간 나눠서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얘 정리 한번 해볼까? 해가 이렇게 나오게 A라고 하는 애가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애가 4-A보단 큰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3으로 약분을 시킬게. 그러면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분의 4-A가 되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이다 라고 놔둬야 되는 거잖아. 지금 해가 똑같은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A라고 하는 애는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얼마지? 계산해봐야 되겠네. 계산 안 되네. 플러스 21. 그러면은 마이너스 17.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7이 되어야지만 저기에 있는 값으로 가능이 아니야? 아니야. 얘 마이너스가 밖으로 빼진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아니고 얘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얘가 7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7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솔직히 진짜 지금 거는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아마 방학 때 다 하셨잖아요.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예. 자, 91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1차 분행식에 있어서 이 정도가 되면은 출제가 된다. 이 정도는 출제가 된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첫 페이지에 1번 문제나 2번 문제로 출제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918번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x가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의 절대값, x 플러스 3이 절대값. 얘가 9보다 크거나 같다. 자, 내가 이 절대값이 나오면 구간을 나누라고 했잖아. 그 기준이 되는 애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값이야. 두 개지. 기준이 되는 애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랑 4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구간의 개수는 플러스 1을 한 3개가 나와요. 그 3개에 맞게끔 풀어줘야 되거든요. 자,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일 때 기준이 된다. x라고 하는 애가 4일 때 기준이 된다. 자,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 기준선을 하나, 둘, 3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 실제로 내가 문제 풀 때요, 진짜 이렇게 그리거든요. 내가 그리는데 니들이 안 그려? 감히? 이거를 생각으로, 암산으로 푼다고? 그럼 나보다 머리가 좋은 거지. 부럽네. 자, 그럼 첫 번째야. 첫 번째 구간은 이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은 구간으로 생각해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구간에서는요, 전부 다 음수예요. 전부 음수 구간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가 9보다 크거나 같겠네. 얘 정리해서 마이너스 2x 7 넘겨요.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로 나눠요. 그러면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게 있다. 그지? 미안해. 계산 잘못했네. 마이너스 2x고요. 얘가 1입니다. 넘어가면은 8이. 감사합니다. 난 누구의 표정을 보고 알아챘어요. 그런 표정이라도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하네요. 자,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이 어디? 저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구간에서 관심이 있는 거야. 자, 우리 관심 있는 구간에서 답이 되는 애들 찾아봤더니 얘 다 되네. 맞니? 첫 번째 구간에서의 해가 등장한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요,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그죠? 근데 클 때 등호 붙여준다고 했었어요. 4보다는 작은 구간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가 양수가 됩니다. 하나가 음수, 하나 양수. 자, 어떤 애가 양수가 될까요? 저거라고 하시지 말고 x 플러스 3이 양수가 됩니다. 자, 대충 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자, 이 구간에 있어서 x로 가장 간단한 거는 어떤 수일까요? 0이죠. 막 마이너스 2.9847 뭐 이렇게 미친 새끼 아니야, 미친놈이고요. 가장 간단한 숫자 0이잖아요. 0을 저기다가 대입해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4랑 3이죠.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양수고요. 나머지는 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음수일까 양수일까 고민하지 말고 이 구간에 들어가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대입해 보면 돼요. 그럼 부호 나와요. 앞에 거 음수였죠.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옵니다. 안 되네. 마이너스 뭐가 안 돼요? 마이너스 붙여서 그거 나중에 할 거예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양수입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플러스 x 플러스 3이에요. 얘가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x가 날아가 버리네. 정리했더니 7이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맞는 말이야?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구간에서는 만족시키는 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얘는 뭐 응수, 양수 판별할 필요도 없어요. 얘는 무조건 둘 다 양수예요. 둘 다 양수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x라고 하는 애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봅니다.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요. x-4 더하기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정리합니다. 2x 얘 마이너스 1이거든요. 넘어가서 10보다 크거나 같다. 2로 나눕니다.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관심 있는 구간에서 만족되는 거 찾아볼까? 그냥 얘가 다 되네. 됐니? 와. 자, 그러면 해가 쟤하고 쟤가 되겠네. 그래서 x라고 하는 애가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값이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은 1이다 라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구간 나눠가지고 그냥 하나씩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얘요,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 시험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중간고보다는 쉬울 거예요. 이참수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단축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많이 풀어야죠 뭐. 많이 풀면서 얘네들이 순식간에 탁탁탁탁 나눠지고 빨리 풀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기말은 물론 뭐 뻔한 말이긴 한데 시간과의 싸움이 될 거예요. 빨리 푸는 사람이 점수가 더 잘 나올 거고요. 시간이 부족하면은 성적이 좀 안 나오겠죠. 어쩔 수 없죠 뭐. 자, 922번 문제입니다. 자, 절대값이 희한하게 생긴 애가 등장해요. 절대값 x 플러스 2 저게 뭐야? 마이너스 4 절대값 닫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얘로 나와 있는데, 이때 x에 대해서 최대값을 m, 최소값을 small m 이라고 나타냅니다. 이때 large m 더하기 small m의 값은 얼마냐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절대값이 제일 밖에 있죠. 밖에 절대값이 하나 있잖아요. 안에 있는 거 일단 잠깐만 무시해 보세요. 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안에 있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작으면 사이에 껴로 숫자 딱 계산 끝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풀게 되면은 절대값 x 플러스 2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애가 5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얘로 먼저 밖에 있는 걸 풀어내버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뭐든 간에 5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됐나요? 다음 여기서 4를 싹 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다음 얘 4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네요. 어? 한국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망했다. 아씨. 왜죠? 대형. 자, 봐봐. 밖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뭐든 간에 절대값 밖에 있는 걸 풀었어. 자, 안에 있는 거 잠깐 무시해봐.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은 부호 다르게 하면서 작으니까 사이에 껴. 안에 있는 거가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저게 안 돼. 됐어? 안 됐어? 예. 밖에 됐어요.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4를 다 더한 거야. 모든 항에다가 왜요? 된 거 맞아? 네. 진짜 진심.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됐어요. 이 정도면. 자, 그러면 네? 여기에는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양수 아니야? 그지? 애초에 양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구간은 그냥 저런 거야. 나가리. x 플러스 2에 대한 거리 자체가 9보다 작거나 같게 하기 위해서 x라고 하는 거 최대까지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x라고 하는 게 9가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2가 9가 되기 위해서는 x에다가 7 집어넣을 수 있지. 8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x라고 하는 애가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일단 맞아. 됐니? 근데 안에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애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가 있냐? 마이너스 9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또 왜일까라고 의문이 들 거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갑자기 웬 마이너스 9? 자, 여기 안에 있는 값만 생각해봐요. 얘는 결국 절대값이에요. 마이너스 9를 떼버릴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0이죠. x가 마이너스 3이 됐어요.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지만 절대값 붙었잖아요. 1이죠. 맞나요? x가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3입니다. 절대값 붙입니다. 3입니다. 범위에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가능할까? x에다가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걸 넣는 순간 마이너스 9고 절대값 씌우면 9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2가 된다면요.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절대값 하면 10이에요. 범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얘를 내가 말로 풀어냈잖아요. 그죠? 말로 풀어냈는데 얘를 수식으로 풀어내기가 싫어서 그랬어요. 수식으로 풀어내자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범위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될까봐 그냥 말로 풀어낸 건데요. 납득이 되신다면은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이 구간이랑은 연립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얘로만 풀어내면 됩니다. 마이너스 9 x 플러스 2 9 2를 빼면 쟤랑 똑같죠. 됐나요? 그래서 x 값으로 가능한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11 가장 큰 거는 7입니다. m 뭐 구하라지? 더하기 m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굳이 수식으로만 풀진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적인 사고 과정으로도 풀 수 있는 게 있답니다. 다음 마지막이에요. 923번이에요. 표정들이 좀 좋지 않거든요. 아, 이제 치료가 다 해서 그래요. 이해 안 되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EX-1에 대한 절대값입니다. 얘에서 A를 뺀 게 3보다 작거나 같대요.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절대값 EX-1에 대해서 3 플러스 A라고 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맞아요? 근데 X라고 하는 애가 실수야. 근데 얘 해가 없어야 된대. 해가 없어야 된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얘 절대값이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값입니다. 근데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3 플러스 A라고 하는 애가 어떤 값이 되면 해가 나오지 않을까? 얘가 0이 되면 될까? 0이 되면은 X값으로 가능한 게 존재해버리죠. 등호가 있으니까요. 2분의 1이 된다면 0, 0 같아지는 해가 존재해버리죠.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된다면요. 어떤 값을 넣더라도 얘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결국 3 더하기 A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아야 되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그냥 이게 문제의 끝입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양수다라는 걸 머릿속에다가 넣어주시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1차 부등식이 끝이에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과부족 문제고요.
그 다음엔 절대값이 2개 이상이 나왔을 때요. 됐나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숙제는 B단계까지입니다. 비단계까지 이거는 아니, 지금 이거요. 저번 거는 일단 냅두세요. 저번 B단계는 냅두고요. 오늘 부등식 B단계까지입니다. 비단계까지? 프린터 없어요. 오늘은 프린터 없어요. 프린터 없는 대신 B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에 대해서 B단계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A단계들이 하나씩 나눠져 있었잖아요. 얘네들을 그냥 다 섞어가지고 놔둔 게 B단계예요.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C단계는 난이도가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B단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질문 좀 준비해 주시죠.